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시중에 유통돼서요. 직간접 피해자만 수백만 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지난달 28일 옥시레킷 벤키저와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최종 조정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두 회사에서 냈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은 이렇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 두 회사는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사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다가 아이들이나 어르신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사망하고 그 장애가 남고 해서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 네. 도대체 왜 거부를 한 겁니까? 이 정도 시간을 걸리고 이 정도 사회적 비용, 이 정도 고통을 줬으면 기업 측에서도 이 정도에서 이 사안을 끝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좀 답답한 건데, 옥시와 애경이 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부담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 목숨이 예,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기업 간에 이제 이거 관련된 기업이 많은데 기업 간에 적절한 비율이 분배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사와 그 밑에 하청 기업들 뭐 이런 데 쭉 딸려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뭐 SK나 네네. 다른 그런 기업들과의 분담 비율을 좀 조정해달라. 자기네 분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지금 통계를 보자면 1994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이후 2011년 이 사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약 18년간 최소 48종류 998만 개 제품이 판매됐고요. 소비자는 894만 명 정도 사용을 했고 건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가 2만 366명으로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6.25 전쟁 이후에 평화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교할 만합니다. 네.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그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썼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네. 정작 정부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가해 기업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옥시와 애경은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또 피해자도 가장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조정안에 가장 먼저 동의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기업들 7개 기업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2개 기업 가장 큰 기업이 반대를 한 거죠. 아, 조정안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 거죠? 조정안은 이제 양쪽 이게 그 법적인 배부상이 아닙니다. 네네. 조정이라는 게 그렇죠. 예. 이 참사 10년이나 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 한마디로 협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양쪽 피해자 단체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기업들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6개월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온 이제 건데 예를 들면 7,000명 정도의 조정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 신고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인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불인정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은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 이제 유족이죠. 유족들이 2억에서 4억.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중증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뭐 폐이식 받은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증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그 중에 초고도라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분들. 거의 사실상 병원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네. 분들은 최대 5억 정도의 그 치료비와 뭐 이런 거를 계산한 거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7,000명을 평균으로 나누면 한 1억 3천, 2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이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배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배상, 건강 피해에 대한 거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위자료 그리고 네.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계산해 갖고 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치료와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피해자들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인데요. 뭘 잘못했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10년씩 끌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 무죄를 또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건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366명으로 추산되고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모두 7,685명. 그중에서 95만 명 중에 7,685명이 신고했는데 사망자가 1,751명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 과학적 증명 책임이 전부 다 피해자들한테 있거든요. 이거 피해자들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다 증명합니까,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직접 손해라고 해서 병원비 들어간 거, 간접 손해라고 해서 병원 다니면서 일 못해서 원래 벌었어야 될 돈 못 번 거, 그다음에 그렇죠. 위자료라고 해서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손해를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그냥 2억에서 4억, 최대 5억 이거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받으세요. 명확하게 이렇게 계산된 것도 아니네요. 말을 하자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재정적으로라도 상당히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데 그마저도 못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기업이네요. 이를 위해 마련해야 될 재원이 최대 9,240억 원. 근데 이거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옥시 같은 경우 자기들은 배상 다 완료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배상 완료는요. 사건 초기에 네. 폐손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1, 2, 3, 4단계라고. 그때 1, 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숫자가 4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법이 만들어져서 점차 천식이다, 간질성 폐질환이다 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렇게 인정된 4,000명은 자기네들이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네. 자, 이 조정위에서 원래 조정이라는 것이 양쪽 다 수용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지금 성립을 안 했어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심정이 굴뚝 같으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회사 쪽에서 이거 못 받겠다 이래버리니까 심정이 사실 피해자 단체도요. 20개 단체에 물었는데 10개 단체만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답을 안 했습니다. 사실 답을 안 한 건 도저히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정안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형편없이 낮은데 그나마도 이제 기업들이 저렇게 나오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진 곳이길래 기업에서는 이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도 사실 조정이라는 것은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세요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2021년 8월 31일이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10년이나 됐는데 뭐 한 거냐, 왜 이렇게 피해 대책이 해결이 안 되는 거냐라는 여론이 일었고 그러자 이제 피해자들도 더 이상은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로 이제 배부상을 받는 그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다. 네. 해서 기업들의 사실은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네. 하는데 직접 당사자가 직접 협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들 6명을 세운 거예요. 그중에 이제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식이었죠. 대부분 이제 변호사나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양쪽에서 6명씩 추천을 했으면 대체로 뭐 수용을 할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6개월 동안에 거예요.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네. 예. 특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상태로 출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들 7,000명이 모두 다 동의하는 조정안이 아니고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이제 조정안이 성립된 것으로 한 거죠. 그 대신 기업들은 모두 다 이제 동의해야죠. 왜냐하면 돈을 내니까. 네. 자,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하지 않은 제품 만든 기업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외에도 정부 부처 행정기관 이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1994년 지금의 SK케미칼 당시에 유공이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분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농약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그런 아주 독한 살균 성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그런 화학물질을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그런 용도의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전조치 규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당시 규제가 아주 허술했어요. 규제가 허술했다. 그리고 또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지금의 산업부, 기술표준원 같은 곳에서 이런 제품을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해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 체계가 허술했었고 소국 행정을 벌였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기네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한지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환경부와 지금의 기술표준원 산업부 이 두 부처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간 두 번의 검찰 수사와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부 네.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어느 부처에 누가 언제쯤 무슨 잘못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짚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자, 7405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부친도 그 당시 병원에서 겨울에 가습기 계속 틀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폐가 섬유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141님 이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4월 20일 오는 4월 20일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한다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소장님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전해 주시죠. 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날인데 마침 그날 공기살인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이제 들어보시고 하긴 했지만 다시 공기살인 영화를 많이 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나 애경백화점 불매운동 이런 데 적극 동참해서 다시는 기업들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그런 일을 벌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옥시나 애경산업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론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